일단 국채금리 역전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은 반등의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주식시장으로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사실 지금 채권 시장에는 국내 채권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른 재해 변수들이 조금은 안정세를 찾고요. 뭐 환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일정 부분은 다시 이제 위험자산으로의 선호도 투심이 조금씩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보다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살짝 한번 신호가 왔었습니다. 뭐 주도주 섹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가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2차 전지 sek터가 움직여주면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다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대형주들, 굵직굵직한 애들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은 대형주가 가면서 그 밑단위 중소형주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이 순환매 구조가 우리 시장의 증시에서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은 연출이 되는데 좀 연속성이 좀 덜하다는 부분이 지금 아직은 좀 아쉽고 지금 아직은 좀 확실하게 좀 태세 전환은 좀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도 사실은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관심주들을 조금 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뭐 대한항공은 뭐 항공주 전반적인 분위기인데요. 대한항공이 사실 항공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이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좀 사실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3만 원 선에서 전후로 계속해서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실 움직임이 좀 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예약률이 사실은 이제 마음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아직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분기 정도는 돼야 이제 해외 항공 한마디로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화물운임이라든지 이제 화물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으로 좀 버티고 있다. 지금은 좀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그 해외 노선에 대한 비중이 높은 이제 대한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지금 들어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을 내가 수익을 보고 올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지금은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다른 낙폭 과대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항공 위에 있는 회사가 한진칼이죠. 어제 한진칼 2대 주주로 호반건설이 올라왔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왔는데 그것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그런 뭐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라기보다요. 지금 움직임은 사실 저는 이제 항공주를 보는 관점은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까지 항공주에 좀 곁들인다라고 한다면 좀 사실 좀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한항공이라든지 조금은 LCC 관련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TA항공 같은 가벼운 종목들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자결제로 오르는 건지 이게 가상자산 때문에 오르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연일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염정 팀장님 어떻게 봐요? 네, 가상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전자결제 피지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점차 사실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가상자산 사업부는 사실 이번에 올해 내 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반영되고 사실 예상보다 더 많이 오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쟁사들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다른 이제 신규 경쟁사들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점유율을 조금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반면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 이렇게 시장을 이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가상화폐 관련주가 오늘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들썩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좀 투심이 조금은
돌아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NFT라든지 이제 코인 관련된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NFT는 최근에 조금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NFT 가격이 많이 좀 급락했다거나 거래가 너무 좀 미미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가상화폐 쪽은 오히려 좀 더 활발해지고 있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투기 자산에서 시작해서 점차 투자 자산으로 변하고 지금은 결제 수단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조금은 가상화폐에 대한 안정성이 좀 입증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최근엔 또 SK스퀘어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또 한동안 주춤했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플랫폼을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이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연하신 분들하고 안 그래도 SK스퀘어 얘기를 네. 제가 좀 진행했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SK스퀘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K스퀘어 사실 상장은 아니고 이제 분할 이후로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었고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자체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인데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SK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 IPO 시장 자체가 조금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의 IPO가 하반기로 좀 밀리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 좀 주춤했다가 최근에는 SK스퀘어 뭐 신사업, 뭐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블록체인, 가상화폐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좀 가시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SK스퀘어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반등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에 뭐 최근에 다행히도 이제 수급 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조금은 적극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뭐 기존에 상장 초기에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가 사실 그때 당시에 목표가가 뭐 한 7, 8만 원 정도 선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상장 이후에 너무 빠진 거에 대한 반등 정도로만 해석하자. 일단은 한동안 박스권에 묶여 있었습니다. 뭐 5만 원에서 6만 원 선에서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단기적인 일단 반등을 맞고요. 여기에 얼마나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가 사실 한 번은 이제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더 빠르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G 관련 주들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E솔루션에 대해서 아직은 회복세가 더디다. 하반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OE솔루션도 4%, RFHRC도 2%, HFR도 4%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5G 관련 주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염정 팀장님? 네, 사실 한동안 5G 종목 섹터를 거의 좀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동향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좀 멀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5G 관련된 종목이 사실 어떤 부분하고 매칭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과대낙폭 그리고 과대낙폭 종목들 섹터를 좀 찾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으로 1차적으로는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G 시장의 확대에 대한 부분, 뭐 결국은 이제 5G 쪽은 미국향에 대한 수주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공시가 나온다거나 확실한 모멘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5G 지금 단기 반등으로 일단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하고는 2차 전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2차 전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장비주보다는 소재주다 이런 의견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염정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장비주보다는 소재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반등이 가장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결국은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오늘도 잘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야기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가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와 관련된 밑단에 바로 밑단의 소재주인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오늘 또 리포트들이 또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을 보여주면서 오늘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일단은 뭐 소재주냐 장비주냐라는 부분인데, 장비주는 사실 어느 시점에 많이 올랐냐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후로 장비주가 한번 크게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결국은 시장을 이끄는 거는 소재주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내에서 소재주라든지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 단에서 뭐 양극재, 음극재 외에도 뭐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나머지 소재주들의 움직임도 순환매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는 분명히 한 지난주 한 1, 2주 전부터 해서 분명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의 신호가 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싹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면서 엔터주도 좀 조용해졌거든요. 엔터주 어떻게 봐야 돼요? 엔터주는 장기 상승 추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엔터주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이제 섹터이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는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엔터주는 지금 급격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오면은 다시 살 수 있는 자리가 또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엔터주가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가장 명확합니다. 실적 기반에서 앞으로 성장세가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쉬어갈 때는 같이 쉬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조정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제 매수 기회가 충분히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중에 그러면 이렇게 쉬어가면서 가격 조정 나올 때 좀 관심 가질 만한 거 몇 개만 꼽아주시죠. 탑픽. 전 탑픽을 JYP 엔터를 일단은 같이 JYP 보고 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사실 보고는 있었는데 사실 뭐 매각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핫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뭐 주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노이즈가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SM은 좀 쉬어갈 수 있다, 좀 더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노이즈가 없는 종목들 중에서는 JYP 엔터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저희가 얘기 많이 했던 엔터주들 요즘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JYP 엔터 조금 눌림목이 생기거나 그럼 관심 좀 가져보자, 이렇게 염정 팀장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염정 팀장의 공약주는 첨보네요. 어제도 우리가 첨보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첨보 얘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얘기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죠. 어제 가져왔어야 되는데 오늘 출연하는 바람에 첨보를 가지고 왔고요. 첨보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소재주 단에서 강한 상승세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2차 전지 소재주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양극재 쪽하고 이제 전해질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당장 오늘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 급하게 지금 말씀 듣고 바로 지금 매수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첨보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앞으로의 뭐 업황에 대한 호조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이미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 대한 효과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해질 관련된 캐파 자체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전해질 생산 능력이 약 3,500톤 정도 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9,800톤, 약 3배 정도로 증설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계 1위 기업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모든 고객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차 비중이 좀 낮은 반면에 이제 성장률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액에 좀 더 증대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첨보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매출 증대율은 좀 더 급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 단에서 이제 악재로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입니다. 원재료 중에서 리튬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이 최근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이 판가로 전가될 수 있는 기업이 몇 되지 않는데, 이런 소재주 단에서 첨보 같은 경우도 원재료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가 인상으로 전가시키면서 오히려 그에 따른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단의 증대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단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첨보를 지금이라도 당장 사시자라는 말씀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장 후반까지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좀 눌림목이 있다거나 단기적인 네. 조정이 있을 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7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어떻게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읽히고 있어요. 첨보는 그런 게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